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개성공단, 즉 남북 경협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남북 경협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1월 20일 날 이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에 다시 이제 당선이 되고, 그리고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제 이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이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말들이 우리 한국 패싱론이죠. 이게 그도 그럴 게 남북 관계가 지난 대화 없이 지난 거의 한 2년여 정도 이어진 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죠. 그리고 북한도 우리 한국을 괴뢰라고 부르면서 아예 대화 상대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휴전선 일대에 연결되어 있던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남북한 연결해주던 전력선도 완전히 끊어버렸죠. 이는 아예 별개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이제 예전에는 이게 민족 내부의 문제라고 해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이것도 이제 좀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단순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문제고 한반도만의 독특한 이슈를 그러니까 문제로 여겨서 여기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할 때 유엔 제재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예외로 좀 두기도 했죠.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2기 정부가 시작하면서 이 트럼프가 여러 차례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연락을 한 사이다라고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패싱론이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정부도 이 북한에 대해서 남북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해본 인물을 이 국정원장에 임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남북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욕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김정은 지금 현재 북한의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은이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과 우리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거의 50년 계약으로 맺은 걸로 알려져 있고,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한 20여 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 계약 기간을 그대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맺든지, 북한도 이러한 이 안정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금강산 개발,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나 이 개성공단, 이거는 이제 북한도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개성공단 같이 숙련된 또 자본주의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중국도 그런 식으로 주계장막을 걸어내면서 이 자본주의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북한도 그렇게 변화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과 북한이 이 차이가 거의 한 60배 차이 납니다. 북한은 인구가 한 2,300만 그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규모가 우리의 6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이 뭘 하려고 해도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궁색한 처지를 이용해서 일본이 계속 식민지 배상금 100억 달러 주겠다, 200달러 주면서 북한을 구슬리면서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갖고 이 일본의 뒤처진 이런 산업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했죠.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 히토리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북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본이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이 100억 달러를 식민지 배상금으로 주겠다 했다가 이게 이제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200억 달러까지 커지니까 일본도 그렇게는 못 주겠다 해가지고 이게 또 질질 끌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일본에서 무슨 납북자, 일본인 납치자들
이 문제를 이슈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솔직히 말해서 일본이 그렇게 중요하게 이슈화시킨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이 우리나라도 이 북한과 다시 한번 이 남북 대화를 시작하면서 정상회담까지 다시 가고 또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또 정상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이 미국이 북한과 더 빨리 대화를 시작하고 어떤 문제를 더 빨리 진전시키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 한반도 내에서 우리 한국을 완전히 패싱하게 되고 북한이 그 미국을 이용해서 그 통미봉남 예전에 그런 정책을 이제 시도했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현실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우리가 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대응을 하긴 해야 되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정은과 트럼프가 마지막 만났을 때 그 하노이에서 2019년에 만났을 때 그때 뭐 그 대화가 제대로 잘 되진 않았지만 이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는 나름대로 대화를 했고 나름대로 서로에 대한 그 뭐랄까요 만남에 대한 좀 신뢰랄까요 뭐 신뢰라고 말할 건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이 북미 수교나 북일 수교에 가는 길을 또 이 미국이 트럼프가 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한국에 국한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나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때 항상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껴서 항상 한국과 함께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을 패싱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그 예전에 이제 그 공단에 입주했던 그 사장들이나 금강산 관광에 관련된 여행사들 이런 쪽에서 환영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요. 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나름대로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해보신 분이고 이 북한의 휴민트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북한과는 나름대로 그 신뢰가 있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국정원장에 임명을 한 것은 북한과 대화를 조속히 이제 재개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북한에 보여준 겁니다. 북한은 이 초대 국정원장이 이종석 씨가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된 걸 보면 이재명 정부가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북한도 대화의 장에 나올 때 나름대로 자기 몸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좀 조건을 걸 텐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겠죠. 지금 이 개성공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이 메이드 인 USA도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민족 내부의 특별한 그 뭐랄까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상품으로 해서 이 관세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아니면 유엔의 제재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세 문제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우리 항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을 보지만 일단은 지금 유엔 제재로는 이 개성공단에서 제출된 그 상품은 외부로 반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북한으로 물건이 반입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유엔에서 이 개성공단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그 수단으로 예외를 인정해 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JST나 같은 경우도 이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가 오늘 상한가까지 꽝 올라갔죠. 그리고 인디F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통일그룹 계열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종합석재업체이면서 또 한편으로 접경지, 즉 이 파주 일대에 그 부동산 자산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이 남북 경협주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북 경협주라는 것을 갖고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접경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실제 매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개성공단주들은 이제 인지컨트롤스나 뭐 제형솔루텍, JST나 뭐 신원, 태평양물산 같은 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지금도 이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서 즉시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장이 물론 오랫동안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예전의 기계들을 다시 또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기계들을 새로 이제 도입, 반입부를 하거나 하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나름대로 이제 그 5만 명까지 우리가 이제 고용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 뭐랄까요, 가동을 했던 그런 교육시켰던 인력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다 저임금 노동을 위해서 북한에서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북한 개성공단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싼 공단입니다. 인건비가. 제 기억에도 예전에 이제 개성공단에 직접 가서 일하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아마 우리가 지불했던 게 75불일 거예요. 이 임금이. 그리고 그 당시에 베트남이 100불 정도 받았으니까요. 숙련공 기준으로요. 그리고 비숙련공은 더 낮게 주죠. 50달러 막 이렇게. 그러면서 북한에서 개성공단에 생산한 이러한 상품들이 나름대로 북한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어서 그래도 괜찮게 잘 나온다. 처음에는 이제 좀 이 기계를 만지거나 이런 것에 좀 비숙련공들이랑 힘들었지만 금세 일을 배워서 숙련공만큼의 이 양질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북한에서 만든 것들이 우리가 중국 상품하고도 경쟁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중소기업들 전문 공단이 이제 개성공단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아주 쾌재를 불렀죠. 그러면 굳이 중국까지 가서 말도 안 통하는 중국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이런 상납금이랄까요,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이 남의 땅에 가서 이제 할 필요 없이 우리 말이 통하는, 물론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에게 직접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개성공단에서도 조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북한의 이런 조장을 통해서만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북한인들에게 작업 지시를. 그런 뒤에 좀 제한 규제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같은 한국 사람이고 말이 통하기 때문에 예전에 남한 관리자와 북한 아가씨하고 이제 러브 스토리도 예전에 있었긴 했지만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간에 이런 교류가 많아지면 이 남북간에서 이러한 긴장감도 많이 완화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한반도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이제 금강산 쪽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재평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이런 부분은 좀 길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남북 대화에 대한 얘기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또 감동적인 드라마로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